네, 안녕하세요. 랜선 부자들의 랜부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그 영향을 더 강하게 받죠.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은 뉴스로 보면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면 부를 키울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장에서는 늘 이런 말들이 떠돕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은 오를 거야. 새 정권은 규제를 풀 거니까 매수 타이밍이 온 건 아닐까? 그런데 그 말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 완화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안정성과 공급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단기적인 기대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요소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금 정책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완화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속세 공제 확대가 중요한데요. 기본 8억에서 배우자 포함 1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매물 보유 심리를 자극하고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만들어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급등은 예상되지 않지만 가격 하락을 막고 안정적인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공급 정책인데요. 공공임대 확대와 그리고 토지임대부 주택,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그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며 토지임대부 주택 및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이건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공공임대의 확대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의미하지만 자산가들,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재편, 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와 노후된 공공청사 부지 활용 계획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노선과 관련된 지역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교통망 확대입니다. GTX-A부터 E까지 노선의 단계적인 추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망 강화와 환승 연계망 구축입니다. 교통망이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제는 교통망을 고려한 부동산 투자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시장의 안정, DSR 점진적인 적용 및 전세금 보장 키워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이제 봤을 때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공임대와 대출 지원이 확대되므로 실수요자는 정책을 잘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과 교통망 연결 지역을 잘 체크하면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요, 단기적인 보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세금 완화는 시장이 빠르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공급 안정화, 세금 부담 완화는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교통망 확장과 재건축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도 어쩌면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단기적인 기대를 넘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당장 사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떤 자산이 상승할지, 어디에 투자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와 정책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는 곳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을 잘 읽고 그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부를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성장하는 램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